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원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6일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좀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파민 중독. 이게 한국에서 엄청 유명했고 핫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뭔데 이렇게 그 단어가 유행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대충 도파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았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도 그냥 라디오는 켜는 것처럼 귀를 심심하지 않도록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도파민 중독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일단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도파민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다. 근데 자세히 얘기하자면요. 도파민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경은 어떤 것에 대해 느낌이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신경에 전달해주는 물질이에요, 도파민이. 우리가 도파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달달한 거 먹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여행을 할 때, 취미생활을 할 때,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을 만날 때, 짝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다양한 것들에게 도파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이런 좋은 것들이만 아니라 나쁜 행위들 하게도 만듭니다. 도파민이 우리 뇌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셔요. 앞서 말했다시피 도파민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도 해줍니다. 명령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도파민이라는 게 저희를 하려고 만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도파민 결핍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 이제 중독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중독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기분이죠. 그럼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되게 나쁜 거죠. 마약, 도박 다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하고는 살 수 없게 도파민이 만들어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단어가 하수적으로는 존재하지는 않다고 해요. 우리가 중독되면 도파민 분비라는 게 주로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 분비라는 게 어떤 물질이 세포에서 만들어져 세포의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땀이 피부에 땀샘에서 피분된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독되면 도파민 분비가 돼서 와닿는 수용체라는 어떤 물질이나 신호를 받아들이는 단백질이나 구조물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도파민 중독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행위를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도파민 중독 이 표현만 계속 쓴 건데요. 도파민을 양을 뇌가 조절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은 분비가 돼도 이만큼 많은 자극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도한 자극을 막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의 개수 자체를 줄여버려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빠르게 도파민을 얻는 행동은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요. 도파민들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우리 뇌는 스트레스와 지루함, 짜증, 그리고 심지어 고통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앞선 편안하고 빠르고 강하게 도파민을 자극했던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이나 제품,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점점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같은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하게 돼요. 음식이다. 이러면 더 달게, 더 많이, 더 자주 먹게 되고요. 또 어떤 쇼폼 콘텐츠다 하면은 더 자극적이고 더 랜덤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방식으로 보게 돼요. 쇼폼 콘텐츠 하나가 강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랜덤성으로 넘기면서 이 중에 어떤 게 정말 재밌다 라는 요소, 그 요소가 들어가면서 도파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분비되고 있어요. 틱톡이나 쇼츠 다 이런 방식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특정 창작자의 쇼폼들은 채널에 들어가서 보는 거는 도파민 분비가 좀 덜하죠. 그래서 내가 강요한 자극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극에 무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만드는 서비스나 제품이 사람들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게 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을 반복해서 소비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과자, 음료 이런 초가 공식품, 틱톡, 쇼츠, 릴스 같은 콘텐츠들이에요. 네스란, 코카콜라, 틱톡, 멘타, 구글이 다 국가 당위의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 수 있었던 거죠. 도파민 중독이 안 되려면 몰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특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질 때 정말 많이 도파민 분비가 돼서 나중에 그만큼 큰 보상이 받지 않으면 불안과 우울증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몰입을 해서 받은 결과는 달라요. 자기가 하는 그 과정에서 즐겁고 했던 그 고생들이 자기가 제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받은 그 결과를 더 즐길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불안과 심한 우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몰입은 공부, 일에서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땀을 힐뻑 흐리면서 운동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도파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파민을 받고 싶으면. 그리고 좋은 영향을 주는 도파민들을 분비하고 싶으면 목표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장기 목표들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목표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만족감이 도파민에 분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낼 때 자신한테 보상을 줘야 돼요. 역시 칭찬이 제일 좋은 보상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해냈던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방에 소리를 내면서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한다 라는 말들을 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자기가 진짜 사고 싶었던 책을 샀다던가 선물을 사주는 그런 보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맛집에 찾아다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뇌에서 도파민들이 뽕뽕뽕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떡볶이를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도파민이라는 게 절대로 나쁜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효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한국에 유명했던 이 도파민 중독이 무엇인지, 도파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도파민이라는 게 왜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좋은 도파민들이 나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도파민 중독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저는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한국어로 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면 아이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의 한국어 팟캐스트